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매일 아침 다크호스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얘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의 팍스 밀키트 조리 과정을 도와줄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아침 8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 종료 이후에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옮겨오시면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한번 안내드리고 시작할게요. 저희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지금 TV 화면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QR코드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통해서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번호는 샵 3989번이고요.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답장 링크 통해서도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수 함께 빨간불로 맞췄지만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훨씬 강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코스피는 전날 종가와 비슷한 보합 수준에 그쳤고요. 시총상위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이 어제도 코스닥 지수를 1% 넘게 끌어올렸습니다.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경신한 에코프로비엠과 코스피 이전 상장 소식이 전해진 LNF가 두 자릿수 폭등하면서 코스닥은 7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 같은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지만 골드만삭스는 예상치를 밑도는 순이익을 내놨습니다. 다만 2년여 만에 2%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캐나다에 이어 유로존의 6월 CPI도 둔화세를 드러냈고 특히 영국은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며 골디락스 경제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지난달 깜짝 호조를 보였던 미국의 신규 주택시장은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덜 줄어들었습니다. 3대 지수 간밤에도 모두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쳤는데요. 다우산업지수는 8거래일 연속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019년 9월 이후 최장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매일 아침 밀키트 종목 두 종목씩 우리 시청자분들께 종목명과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리고 있죠. 그 종목들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경신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7월 11일에 포착해드렸었던 PNT 그리고 7월 4일 밀키트 종목 피런티어 어제도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나가고 있고요. 7월 13일 지난주 목요일에 포착해드렸던 가온칩스와 또 함께 알려드렸던 두산테스나 같은 종목들도 어제 새롭게 신고가 형진을 이어가면서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잠시 후에 전문가님께서 리뷰까지 도와준다고 하시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윤수림 전문가님과 오늘의 밀키트 종목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느덧 7월도 3분의 2가량 지나가고 이제 후반부에 접어든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계속해서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와중에 본인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던 우리 밀키트 종목들의 상승세는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과 더불어서 뜨거운 상황인데요. 오늘 또 이 밀키트 종목들 새로운 오늘 시장에 걸맞는 테마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저희는 다크호스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다크호스처럼 떠오를 밀키트 종목들 발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지금 벌써 7월 20일까지 왔어요. 저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 것 같죠? 아, 요즘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중에 전문가님의 종목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데 오늘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네. 인사와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예, 반갑습니다. 시장과 종목으로 이야기합니다. 다크호스처럼 떠오르는 종목들만 잡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는 밀키트처럼 간편하면서도 영양가 풍부한 종목들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저희 장 시작 전에는 준비해 주신 두 종목에 대한 설명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개장 이 직후에는 차트상 다크호스 라인을 통해서 가격 전략까지 바로 포착해 드릴 예정입니다. 최근에 알려드렸던 종목들 저희가 어제 아침에 소개해 드렸던 우리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도 장 시작과 함께 상승세가 뜨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밀키트 종목들도 주목해 보신다면은 자, 시가 베팅 도전해 보시고 빠른 시간 내에 수익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저희는 시장 얘기 들으면서 또 전문가님께서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들 어떤 테마와 또 흐름에 편승해 볼 수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미국 얘기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주 실적 시즌이 이어지면서 간밤에는 누구보다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았던 테슬라와 넷플릭스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우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약간은 웃돌았지만 이익률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 기본 요금제를 좀 폐지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또 이어서 저희 애플 얘기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애플은 또 애플 GPT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간밤에 주가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다양한 개별 종목들의 소식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자, 전문가님 저희 우선 미국 시장 정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어제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아무래도 가장 기대했던 시장의 이슈가 테슬라 실적 발표가 맞아요.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테슬라의 이익률이 좀 저하되는 그러한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은 최근에 증설했던 공장이라든지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이 선제적인 투자 비용 그리고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적으로 최근에 이 할인율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 이 판매가에 대한 판가에 대한 이 이익률이 좀 소폭 좀 저하가 되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투자 금액으로 이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률은 좀 저하가 되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이에 따른 이 투자 심리가 현재 2차 전지를 비롯해서 국내 이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이러한 산업들 이 2차 전지 산업들에도 좀 번지는지에 대한 여부도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의 공장 증설이라든지 캐파 증설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이런 2차 전지 종목들과 최근 캐파를 늘렸던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리고 LNF 이런 종목들에도 가이던스의 영향이 나타나는지 여부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테슬라라는 기업에서 주요 이 태양광이라든지 친환경 사업도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이 매출의 일부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친환경 사업 부분도 이번 또한 좀 이 흑자가 아닌 적자로 좀 전환을 했다. 이런 부분들도 이익률에 좀 영향력을 가했다라는 일각의 시선 또한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요금제 폐지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 이용자 수도 늘고 그리고 이익률도 어느 정도 이 턴어라운드가 되었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좀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내 OTT 관련된 섹터들 그리고 이 콘텐츠 산업들에 대한 종목들도 어느 정도 이런 하방 압력에 대한 영향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애플.
애플 같은 경우는 이 AI에 대한 이 시장의 니즈를 이전부터 사실 표출하고 있었죠. 네. 우리가 뭐 시리아라고 하면 이렇게 딱 불러서 대답을 하는 그런 이 AI 이런 이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애초에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시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룸버그 쪽에서도 이 애플에 대해서 이 애플의 이 소프트웨어의 이 챗 GPT에 대한 내용들은 뚜렷하게 밝힌 바가 없습니다. 이 팀 쿡 CEO도 이 애플의 이 챗 GPT에 대한 내용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 신중하게 어느 정도 이 청사진을 공개를 하겠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불투명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는다. 애플도 AI를 하는구나. AI가 대세구나라는 AI의 투심은 살릴 수 있어도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관련주와 수혜주가 어떻게 부상할지에 대한 건 아직 좀 미지수로 좀 흘러가고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미국 시장 이슈 있었던 종목들 위주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 들어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테슬라의 실적 흐름이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또 미디어 컨텐츠주들 같이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됐을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플 GPT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저희가 또 반도체라든지 AI 관련된 부분 같이 엮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에서 일단은 이런 흐름들, 이런 소식들이 전해졌고 그러면 전문가님, 우리 시장에서 좀 같이 반응할 수 있을 만한 테마, 저희가 주목해볼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애플이라는 종목에 AI가 반응을 했고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2차 전지가 이 사뭇 이렇게 좀 경계적인 심리를 좀 표출할 수가 있겠다. 이제 2차 전지의 성장이 어느 정도 이 제한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네. 그러한 모습으로 좀 연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 제가 강조드렸던 최근에 투트랙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시속 예. 게임 얘기하셨죠? 예, 맞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올라가면 반도체가 하락하고 반도체가 올라가면 2차 전지가 하락하는 이러한 이 시장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2차 전지와 반도체 둘 중 하나로만 쏠리는 현상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지난주에는 우리가 반도체가 강세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번 주는 이 2차 전지가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투트랙 전략이 중요하다. 이 시속 게임이 나오는 부분에 앞서서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2차 전지와 반도체 차라리 다른 섹터들은 좀 배제를 하더라도 네. 이 2차 전지와 반도체 위주로 포트를 좀 핵심적으로 구성을 해보자. 뭐 그런 내용들을 항상 중요하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2차 전지에 만약에 수급이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반도체 매수세가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러한 수급이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이제 이동을 하는지 이런 여부도 우리가 중요하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런 수급의 변별력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반도체가 오르거나 2차 전지가 오르거나 어쨌든 둘 중에 한 테마가 번갈아 가면서 좀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관련된 테마 속에서 좀 실적 탄탄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포트폴리오 채워 놓는다면은 둘 중에 어느 테마가 떠오르든지 간에 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또 전문가님께서 이 밀키트 종목들 관련된 테마에서 준비를 해주셨을 것 같고 또 실체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준비를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의 두 종목도 공개해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는 방송 종료 이후에도 윤수림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얘기 나눌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받는 사람 번호에 샵 3989 적어주시고요. 내용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전송해 주시면 답장으로 오픈 채팅방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저희 생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는 QR코드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지금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 스캔하시면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오픈 채팅방
채팅방 들어오신다면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우리 시장의 흐름 정리해주고 계시고요. 개별 종목들에 대한 얘기 당연히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드리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오늘 밀키트 종목에 대한 힌트를 또 미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오픈 채팅방 이미 들어와 계셨던 분들이시라면은 어제 장에서부터 그 관련 종목 지켜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밀키트 종목들 개장과 동시에 갭 띄우고 출발하는 경우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날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뭐 마감 전부터 지켜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이렇게 방송에서보다 더 다양한 투자 정보 미리 확인해 가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 종목들 수익률도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좀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많아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전문가님 얘기 듣고 미리 매수하셨던 분들 매도 타이밍에 대한 궁금증 혹은 신규 진입에 대한 질문도 많이들 남겨주셨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7월 13일에 미리 포착을 해드렸었던 가온칩스와 두산테스 함께 알려드렸던 두산테스나 같은 종목들 52주 신고가 달성이 나오면서 가온칩스는 현재 지금 지난주 목요일에 포착해드리고 일주일 안 되는 기간 동안 26% 넘는 누적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승률 지금 9%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PNT, 퓨런티어 같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저희 고점을 높여가고 있고요. 하나기술의 D를 이은 PNT 20% 가까운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얘기에 앞서서 시청자분들의 문의가 많이 있었던 종목들 잠깐 중간 점검 도와드리고 넘어가겠는데요. 자, 어제 장에서 디자인하우스, 반도체 중에서도 이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뜨거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 목요일에 전문가님께서 미리 이 가온칩스와 두산테스나 얘기 알려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두 종목 우선은 고점 계속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우선은 차트상 중간 위치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가온칩스 그리고 두산테스나 두 종목 모두 제가 7월 13일 날 이렇게 분석을 드렸던 종목인데 두 종목이 하나씩 동시에 공개를 드렸고 이 가온칩스와 두산테스나에 대해서 이 같은 이런 종목 같은 날 제공을 하더라도 이 섹터가 전혀 엄연히 다르다. 후공정과 이 디자인하우스에 대해서 이 패키징과 디자인하우스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은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의 이 확대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결국에 삼성의 파운드리라는 하나의 이 확대에 우리는 이런 종목으로 이 어떤 종목이 이 시장의 다크호스처럼 떠오르는지 이렇게 캐치를 해드렸죠. 자, 가온칩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게 되시면 제가 이전 고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 이전 고점 돌파가 나오는 구간인 7월 13일, 이 7월 13일 캔들에 정확하게 공략을 드렸죠. 이 7월 13일 캔들이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이 빨간 라인, 제가 지금 체크해드린 이 빨간색 라인에 이 7월 13일 이렇게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면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크호스 상단선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목표가를 지속적으로 수정을 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 종목이 51,600원, 51,600원을 찍고 이렇게 가라앉은 모습인데 지금 장 전에 시가가 좀 뜨고 시작하려는 갭상승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뭐 가온칩스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를 보신다고 하시면 5만 원 이상까지 욕심부려도 괜찮은 종목입니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만큼 가온칩스는 사실 디자인하우스와 기술력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확대에 이 지속적으로 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네, 앞으로 가온칩스에 대한 전망도 너무 긍정적으로 좀 나타날 것이다. 왜? 이미 신고가를 찍고 돌파하고 삼성의 파운드리가 이렇게 살아나는데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해서 겁먹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누누이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목표가는 추가적으로 이전 고점 이상까지도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가온칩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종목이 바로 두산 테스나였습니다. 테스나는 제가 정확하게 한 가지 포인트를 중요하게 말씀드렸어요. 이 이틀 동안 중심 캔들이 뚜렷하게 이 7월 11일, 12일 날 뚜렷하게 중심 캔들이 들어왔고 이 뚜렷한 중심 캔들이 들어온 다음 날 제가 정확히 7월 13일 가온칩스와 함께 공략을 드렸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뚜렷한 중심 캔들이 들어왔고 두 번째는 뚜렷하게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쌍끌이 매수세가 지속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실체 있는 수급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런 후공정에 대한 시장의 이 파운드리의 확대와 이런 구간에서 담백하게 이런 두산 테스나 같이 무거운 종목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전일 이 상승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뭐 갭 상승 흐름으로 출발을 하고 5만 장중 5만 500원까지 돌파하면서 1차 목표가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두산 테스나도 뭐 여전히 이 후공정에 대한 시장의 니즈는 확대가 되다 보니까 지속적인 성장 흐름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준 캔들의 이 이탈이 나올 경우 이 46,000원, 45,000원 구간에 이탈을 했을 땐 4만 원 구간까지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낼 수가 있다. 왜? 현재 코스닥 시장과 일부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출하 물량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장과 섹터와 산업의 이 순환매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상승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런 후공정 종목들 내에선 충분히 순환매 흐름이 이어갈 수 있다. 더군다나 두산 테스나 같이 무거운 종목들은 충분히 이런 흐름이 좀 어느 정도 이 축소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 또한 감안을 해보시면서 아주 많이 4만 원을 이탈했을 때는 4만 원을 이탈했을 땐 추가적인 하락 흐름이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이 3만 5천 원대까지의 하락 흐름은 또 나오진 않을 것이다. 뭐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3만 5천 원대까지 만약에 추가 급락이 나타날 경우 혹은 4만 원대까지 급락이 나타날 경우 오히려 추가 매수 대응이라든지 이런 전략들, 손절 대응 전략이라든지 2차적인 전략을 구상해 보시는 것 또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었던 두 종목 7월 13일 아침에 포착을 해주셨던 가온칩스와 두산테스나 중간 점검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가온칩스 오늘 일정에서 현재 지금 예상 지수는 양지수가 모두 하락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와중에 가온칩스 오늘도 지금 동시호가 구간에서 상승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잘 활용을 하신다면은 저희가 이렇게 개장 전부터 좀 상승 여력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얘기 미리 들어가실 수 있고요. 어제 또 오늘 준비해 주신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힌트도 오픈 채팅방 안에서 잠깐 풀어주셨는데요. 최근에 이 종목들 지수와는 상관없이 전문가님께서 미리 테마 분석 그리고 관련해서 좀 탄탄한 기업 얘기 미리 풀어주시고 준비를 해주시기 때문에 밀키트 종목들 주목을 해보신다면은 개장과 동시에 강한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밀키트처럼 이렇게 간편하면서도 빠른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종목들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방송에서보다 더 먼저 투자 정보들 이제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오픈 채팅방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QR코드와 문자 중 편하신 방법으로 생방송 중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저희는 이렇게 계속해서 힌트를 드렸으니까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선은 뉴스가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이 관련해서 밀키트 종목들을 선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사실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 오늘 미국 시장 마감 후에 있었지만은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연관된 뉴스가 좀 먼저 전해졌어요. 예, 맞습니다. 정말 오늘 밀키트 종목들 이 뉴스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맞을까요? 예, 직결적으로 수혜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네. 이 첫 번째 종목 우리 노란톡에 입장해 주신 분들은 다 아실 그럴 내용들입니다. 제가 앞으로 시장의 다크호스처럼 떠오를 수 있을 만한 후보의 종목이 지금 현재 공개가 방금 나타났다 뭐 이런 형태로 제가 뉴스와 함께 그리고 이런 모멘텀과 기술적인 분석 다크호스 라인을 통해 이런 종목들이 현재 시장에서 더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충분한 여력이 갖춰졌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공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텔레칩스라는 종목입니다. 좀 우리 네. 텔레칩스 이름이 마음에 드는 게 텔레파시 통해서 좀 오늘 장에서도 좀 쭉쭉 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약간 테크니컬한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단순하게 뭐 이 종목은 모멘텀만 보고 갈 종목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이 테슬라에 지금 들어가는 이 테슬라에 대한 칩
그리고 전일 나타났던 이슈들의 이 종합적인 이런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럴 만한 충분한 이런 흐름이 상승 흐름과 이 수급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자, 전일 삼성전자의 테슬라 칩 생산 이 파운드리의 지금 현재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 칩을 위탁을 받아서 이 파운드리 공정 과정을 통해 이렇게 생산에 들어가도록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부분들의 이슈로 전이 이런 뭐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맞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테슬라 칩 생산 임박 이런 타이틀로 관련주들이 올라갔는데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 시장에 어느 정도 이런 호재적인 부분으로 이 차량용 반도체 전장 산업 AI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위기를 좀 호전시킬 만한 내용들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텔레칩스의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는 내용은 다음 이슈입니다. 자, 텔레칩스가 도대체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에서 어떤 부분으로 엮이느냐? 정확하게 말씀드려선 이 테슬라에 대한 칩 그리고 뭐 텔레칩스 뭐 이런 종목들은 이 자율주행 칩이라고 하면 이 차량용 반도체에서 이 MCU를 거의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MCU, 네. 네, 이 MCU라고 하면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의 줄임말인데 네. 이 초소형 이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이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런 뭐 정보라든지 그리고 혹은 인터페이스라든지 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를 좀 제공을 하면서 주변에 뭐 어떤 사물이 인식을 하고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이 자율주행의 두뇌가 바로 이 MCU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자동차의 두뇌, 좀 이런 형태를 띠는 게 바로 이 텔레칩스의 주력 제품인 이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MCU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이 초소형이라는 점입니다. 초소형. 초소형. 네, 굉장히 크기가 작아요. 이 4나노 정도. 4나노 정도. 네, 그 정도 4나노가 아니죠. 이건 뭐 이 칩들이 주로 4나노로 생산이 되는데 네. 뭐 텔레칩스의 칩도 뭐 지금 현재 뭐 공정 과정에서 뭐 35나노 뭐 이런 형태로 굉장히 좀 초소형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텔레칩스의 이 MCU에 여기 안에 그럼 이 기능이 단순하게 이 명령만 내리는 기능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 안에도 뭐 CPU라든지 램이라든지 이 롬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소형에 대한 이 두뇌 역할을 하는 이 역할은 텔레칩스가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여기서 이 칩뿐만 아니라 전이 제가 뉴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내용이 있죠. 바로 이 맞아요. SBC라는 네. 이 단일보드 컴퓨팅입니다. 자, 근데 이 단일보드 컴퓨팅 어제 뭐 사실 이야기를 노란톡에서 드려서 뭐 제가 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는 게 굉장히 뭐 무의미하지만 간단하게 이 메인보드 위에 뭐 MCU라든지 칩이라든지 혹은 이 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의 그 반도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이느냐? 지금 화면을 보게 되시면 네. 이 자동차 뭐 이런 모양들이 있죠. 모형들이 있고 그리고 이 여기에 옆에 있는 뭐 이런 음성 인식기라든지 혹은 뭐 좌측에 나와 있는 뭐 이런 뭐 손만 올려대거나 이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정보만 입력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뭐 신체적인 정보에 대해서 뭐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하는 이런 사물들의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에 전부 접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분명 텔레칩스의 기술력과 이 향후 신사업 이 내용들이 접목이 됐을 때 AI에 이런 충분히 접목이 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텔레칩스와는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제2의 뭐 다크호스 종목으로 좀 떠오를 수가 있는 배경이다. 좀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뭐 이런 종합적인 내용이 얼추 뭐 끼워 맞추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텔레칩스는 이 기술력만 보더라도 이 팹리스 기업 중에서 국산화를 이룬 뭐 전 세계에 얼마 안 되는 국내에 몇 안 되는 기업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팹리스 기업 중에서 이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는 뚜렷하게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AI 관련된 신사업과 접목을 했을 때 분명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뭐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도 뭐 우상향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전반적으로 뭐 영업이익과 매출의 감소는 뭐 최근 들어서 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단기적으로 큰 폭의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매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뭐 성장을 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뭐 전체적인 전장 산업이라든지 혹은 이런
AI 신사업에 대해서도 새롭게 이 매출을 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 성장폭은 오히려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뭐 배당 또한 나오는 우량한 기업이다. 단순하게 기술력만 보더라도 네. 충분히 좋은 기업이지만 이 재무적이나 정량적으로만 보더라도 우리가 담백하게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다크호스처럼 떠오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텔레칩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앞서 글로벌 시장 브리핑 때 테슬라와 애플 얘기를 하면서 애플이 애플 GPT를 출시한다는 거 아직 좀 AI 테마가 유효하다. 그리고 테슬라 관련해서 저희가 차량용 종 자율주행 반도체 2차 전지 관련 테마를 엮어볼 수 있겠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 오늘 텔레칩스를 주목을 하신다면 관련된 테마 모두 다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선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가 나온 부분 테슬라가 삼성전자와 손을 잡는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차세대 자율주행 칩인 HW5.0의 생산을 삼성전자에 맡기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부분 사실 대만의 TSMC에 수주를 줄 것 같았는데 최근에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만났다는 그런 사진이 나왔고요.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뉴스에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오늘의 텔레칩스 자 밀키트 첫 번째 종목으로 전문가님께서 선별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강조 드린 대로 이 밀키트 종목들 오픈 채팅방 미리 들어와 계신 시청자분들이시라면 힌트를 좀 빠르게 얻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장 아직 들어오실 수 있는 기회 남아 있으니까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또 내일의 밀키트 종목까지 미리 선점해 보시는 기회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 방법 지금 TV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자 메시지 샵 3989번으로 밀키트라고 3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 삼성의 파운드리 혹은 또 테슬라 쪽과 연관된 수혜를 얻어갈 수 있는 기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두 번째 밀키트 종목은 AD 테크놀로지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 종목이 좀 저희가 앞서 리뷰 도와드렸던 가온칩스라든지 두산테스나처럼 국내에서 좀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동일하게 이 반도체 디자인하우스에 대한 이런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 이 AD 테크놀로지를 좀 살펴보면서 네. 이번 최근에 테슬라의 이 칩 테슬라의 파운드리 위탁과 이 삼성의 파운드리 위탁과 어느 정도 이런 밀접성이 좀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네. 이런 내용들이 최근 시장에서 좀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 그리고 디자인하우스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이건 가온칩스와는 다른 AD 테크놀로지만의 매력 포인트가 충분히 있다. 디자인하우스의 이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AD 테크놀로지를 오늘 좀 집중해 봐야 될 만한 이유들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삼성 파운드리 테슬라 칩 이렇게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파운드리가 좀 부활을 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3나노 수율 같은 경우는 삼성이 이제 수율을 60%까지 잡기 시작했고 TSMC가 55% 이런 내용들 물론 100% 신뢰감이 있는 내용들은 아니지만 네.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수율을 좀 공격적으로 잡기 시작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다시 한 번 더 TSMC의 이 파운드리 이 수율 또한 따라잡으면서 이 대규모 이 고객사들을 끌고 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충분히 갖춰졌다. 그러한 배경으로 저는 이미 테슬라가 이런 내용들의 시동을 걸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삼성의 파운드리가 이 고차원적인 이제 뭐 세부적인 이 미세 공정 또한 가능하다. 좀 이런 부분으로 최근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우리가 굳이 삼성 파운드리는 이제 배제할 필요가 없고 아픈 손가락처럼 이제 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런 내용들에 최근에 이 디자인하우스 업체들의 이제 전망이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의 이 업황과 가이던스가 지속적으로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삼성의 파운드리가 살아나는 현재 시점에서 네. 이 디자인하우스를 하는 우리 기술력이 좋은 뭐 AD 테크놀로지라든지 가온칩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배제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가온칩스가 너무 높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온칩스 제2의 가온칩스를 좀 잡아보고 싶은데 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 네. 이 오늘 내용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화면을 보게 되시면 이 비딘티스라는 이 5나노 이 자율주행 칩 설계를 수주했던 이전에 이력이 있습니다. 네. 이 비딘티스라는 기업은 독일의 네. 독일의 이 자율주행 칩 AI 관련된 반도체를 생산했던 기업이에요. 또 독일하면 자동차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는 게 네. 독일의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 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 자, 독일 이번에 테슬라가 네. 어디에 공장을 지었죠? 독일에? 독일.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 3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에 있죠? 독삼이라고 저희가 또 일명 부르지 그렇죠. 않습니까? AD 테크놀로지 어느 국가와 이 자율주행 칩 설계를 한번 해봤죠? 이렇게 되니까 퍼즐이 또 맞춰지는 기분이에요. 예, 뭐 어디까지나 100% 신뢰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무조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 디자인 하우스의 설계와 이력이 있었던 내용들에 우리가 충분히 실체가 있다라는 거죠. 이미 실체를 가지고 한번 같이 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에 충분히 이 AD 테크놀로지가 네. 이 자율주행 관련된 이 칩에 대해서는 우리 앞으로 시장에 좋은 성과를, 좋은 퍼포먼스와 좋은 수주를 충분히 가져다 줄 만하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고기도 뭐 먹어본 놈이 먹을 줄 안다. 먹어볼 줄 안다. 먹어본 놈이 먹어볼 줄 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네. AD 테크놀로지도 충분히 이러한 성장성과 향후 이런 수주 이런 내용들과 직결적으로 연결될 만하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또한 검토해 보시면서 AD 테크놀로지 뭐 생소하신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뭐 매출의 악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이 된다 하고 뭐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충분히 이 기업은 기술력과 이 성장성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던 종목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파운드리의 악화 뭐 이런 내용들보다는 이전의 우려감보단 앞으로의 좋은 일만 좀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면서 지켜보면 더 좋은 날만 남은 종목이지 않나. 더 좋은 날만 남은 종목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AD 테크놀로지 한번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오늘의 밀키트 종목으로는 저희가 앞서 리뷰 도와드렸던 가온칩스, 두산테스나와 같이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관련 테마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AD 테크놀로지 소개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기업이 국내 최대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와 협업을 이미 해본 적이 있는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좀 저희가 이 종목 관련해서 독일 쪽 테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도가 나와서 독일의 공장을 2배 증설한다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독일하면 또 유명한 자동차로 유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비딘티스와 함께 5나노 자율주행 칩 이미 설계 수주를 받은 이력을 가지고 있는 AD 테크놀로지 주목을 해보자면은 저희가 또 가온칩스 놓치신 분들 오늘 이 종목 주목해 보신다면은 관련된 수혜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오늘 7월 20일 시장 현재 시간 9시 8분 20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 간략하게 체크해보고 이 종목들에 대한 가격 전략도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장 양지수는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0.67% 내리면서 2,590포인트로 내려와 있고요. 코스닥이 1%가량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는 914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어제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던 만큼 좀 오늘은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양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890억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1,400억 넘는 강한 사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마도 잠깐만 짚어보도록 하면은요. 오늘장 새롭게 신규 상장된 종목이 있습니다. Y랩인데요. 웹툰 제작사고요. 오늘장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는데 현재는 80% 가까이 급등하면서 주가 16,1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도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양극재 기업들이 좀 과열이 된 국면이 있고 3분기에는
양극재 가격이 저점에 이를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다음 2차 전지 테마는 폐배터리 쪽이 아닐까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오늘장 세비캠이 17% 급등 나오고 있고요. MPC도 14% 가까운 두 자릿수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일하이텍 11%, 영화테크가 9% 정도 빨간불 켜면서 오늘장 출발하고 있고요. 개별 종목도 간략하게 짚어보자면은 마찬가지 말씀드린 대로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순위 높이 올라와 있고요. 오늘장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다시 2%대 강세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 새로 썼습니다. 28,850원 기록이 나왔었고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 정도 하락하면서 34만 2천 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LNF 마찬가지 4%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목요일 시장 상황도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가격 전략 잠시 후에 돌아와서 다크호스 라인과 함께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전문가님께서 매일 아침 이렇게 밀키트 종목들 제공해드리고 종목들이 계속해서 누적 상승률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또 가격 전략에 관심을 가지고 장 시작과 동시에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오늘장 텔레칩스 먼저 저희 차트상 위치 통해서 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밀키트 두 종목이 어제장에서 52주 신고가 돌파가 나온 만큼 텔레칩스는 오늘장 한 1% 정도 조정받으면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 22,6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텔레칩스는 어느 정도 가격에서 저희가 매수해봐도 좋을까요? 예, 텔레칩스는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크호스 상단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크호스 상단선 내에서 지금 현재 1차 상단선 위에 좀 지금 존재를 하는 모습인데, 자, 다크호스 1차 상단선 위에서 지금 현재 캔들이 안착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전 고점을 지속적으로 돌파를 하는, 제가 화면을 조금 키웠습니다. 네,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런 캔들이 전일 나타났다. 이 양상은 또 동일한 최근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 제가 분석을 도와드렸던 뭐 하나기술 그리고 이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과 굉장히 양상이 좀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에 일부러 제가 지금 현재 뺐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네. 노란 톡에 오시면 제가 다크호스 라인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준 가격과 대응 전략들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미 충분히 다크호스처럼 떠오를 수 있을 만한 그런 현재 흐름은 좀 갖춰졌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자, 매수 가는 밴드 범위는 지금 22,000원 구간부터 시작해 23,000원대 구간, 이 범위 내에선 충분히 매수 가능한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25,000원대 구간까지는 저희가 1차 목표가로 바라보셔도 좋다. 그리고 25,000원대 구간을 현재 1차 목표가로 바라보셨다라고 하면 2차 목표가는 뭐 28,000원대 구간까지도 목표가를 지속적으로 좀 수정이 가능하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1차 목표가 25,000원, 2차 목표가 28,000원 정도 구간에 설정을 하되, 단기적으로 아주 많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22,000원부터 시작해 23,000원대의 매수 가능 밴드 범위를 아주 많이 이탈하고 추세가 무너졌을 경우,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지금 이런 파운드리 쪽 시장에 악재가 나타났을 땐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이탈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짧게 2만 원대 구간은 손절가로 잡고 진행을 하자. 아주 많이 이 2만 원대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땐 추가적으로 18,000원대 구간까지는 좀 눌릴 수가 있다.
근데 18,000원대 구간까지 눌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네. 추가적으로 최악의 악재가 아닌 이상 사실 이전 저점 지지를 해줬던 18,000원대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이 종목이 눌려도 반등 흐름으로 좀 이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서 2만 원대 구간 손절가를 잡되 이 구간에서 이탈을 했을 땐 추가적으로 18,600원까지는 좀 이탈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뭐 추가 매수 전략이라든지 혹은 강한 손절 대응을 이 리스크를 쥐지 않고 손절 대응을 하는 것도 좀 전략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텔레칩스는 저희가 오늘 세부적인 분석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밀키트 종목 텔레칩스 가격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현재 22,45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의 1차 목표가는 25,000원, 넘어선다면 다코스 2차 상단 라인 28,000원까지 지켜볼 수 있겠고 2만 원 아래 내려가서 18,000원 라인을 이탈한다면 손절 라인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저희 밀키트 종목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오늘장 4% 정도 강세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으로 인해서 또 빠르게 선점을 하시고 수익 보신 분들이시라면 더욱더 궁금하실 텐데요. 자, 전문가님 AD 테크놀로지는 어느 정도 목표를 잡고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AD 테크놀로지는 우선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매수 가능 밴드 범위 먼저 이렇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가능 밴드 범위야 뭐 사실 뭐 이렇게 뭐 좋은 이슈들 그리고 시장에 좋은 재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26,000원대 구간부터 넉넉하게 뭐 24,000원대 구간의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이 파운드리에 대한 이슈들이 너무 질비하게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21,000원대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종목이 눌려도 이 구간 내에서는 사실 뭐 반등 흐름이 이전처럼 좀 나타나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아주 많이 21,000원대 구간에 이탈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탈이 나온다면 이 구간에서 이전 저점까지도 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린 좀 중요하게 살펴보면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는 27,500원 정도 이렇게 잡고 2차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구간 이렇게 잡고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AD 테크놀로지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 4%대 강세로 출발하고 있으면서 25,4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24,000원에서 26,000원 사이 충분히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양지수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밀키트 종목들의 상승률이 너무 좋아서 짧게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아침 포착해 주셨던 성일하이텍 오늘 폐배터리 이슈 관련해서 현재 10%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성일하이텍 간략하게 조금 리뷰 한번 들어보고 맞춰보도록 할까요? 예, 제가 화면에 보시면 성일하이텍 추가적으로 뭐 AS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단기로 보실 거면 15만 원대 구간 그리고 완전 중장기로 보신다고 하시면 뭐 이전 고점까지도 보셔도 좋다. 완전 중장기로 보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는 뭐 15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뭐 전일 시가 대비해 가지고 13만 2,000원 정도 출발을 해서 지금 벌써 뭐 하루 만에 15% 정도 뭐 12% 정도 도달을 한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셨던 분들 축하드리면서 뭐 성일하이텍 기술력이 워낙 좋은 기업입니다. 뭐 폐배터리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성일하이텍 그리고 이 코스모화 두 가지를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두 종목 다 다크호스처럼 떠오르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뭐 성일하이텍 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시면 전에 설명드렸던 영상들을 재참조해 주시면서 이 기술력이 워낙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뭐 그 이상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이렇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장 폐배터리 이슈 더불어서 어제 미리 좀 포착을 해주셨던 성일하이텍까지 중간 점검 도와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도 정리 한번 해드리면서 저희 오늘 방송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밀키트 종목들도 이렇게 강한 빨간 맛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의 첫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포착해 주신 종목은 바로 텔레칩스, 두 번째 종목은 AD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차량용 자율주행 칩 관련 이슈를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하락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해 보겠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윤수림 전문가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찾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